러시아 하늘이 러시안 룰렛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비행기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날아가기도 힘듭니다. 공중에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기술적 결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상 착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인가요? 비행기가 정말 추락하고 있나요?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 추락 사고가 급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이제 티켓을 사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이미지는 러시아에서 온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공항은 이제 거대한 야외 감옥과 같습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이제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의 민간 및 군사 항공 교량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붕괴를 이해하기 위해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3월 3일 브누코보 공항에서의 극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은 수백만 러시아 시민들이 어떻게 죽음의 덫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모스크바에서 파타야로 가는 항공편의 승객들은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공항에서 이틀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승객들이 마침내 기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정비가 3년이나 지연되고 금속 피로가 한계를 초과한 비행관에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한 지 몇 초 만에 오른쪽 엔진이 폭발과 함께 불덩거리로 변했습니다. 비행 승무원은 심각하게 손상된 엔진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파타야에 무서운 착륙을 했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공포 상태는 하늘에서 통제할 수 없는 기술적 전염병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1월에 혹한으로 접어들면서 절망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 기준을 짓밟는지를 훨씬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르쿠츠크 지역에서는 표준 승객 티켓을 구매한 민간인들이 공식적인 경고 없이 편안한 여객기 대신 소련 시대의 AN-26 군용 화물기에 탑승되었습니다. 이 민간인들은 금속 우리 안에서 영하의 온도와 거대한 군사 화물 더미 옆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엔진 소음 속에 비행을 강요받았습니다. 여행의 자유는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에 항공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보고서들은 러시아에서 비행기표를 사는 것이 러시아 룰렛 게임으로 변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1월 28일 보잉 757이 238명의 승객을 태우고 나트랑에서 이륙했습니다. 항공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면 가장 안전해야 할 높이입니다. 그러나 서방의 제재로 인해 유지보수나 부품 교체가 불가능했던 엔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공중에서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수천 미터 상공에서 238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죽음을 직면한 가운데 항공기는 하노이에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있기 불과 닷새 전 푸켓에서 출발한 또 다른 여객기가 공중에서 엔진 폭발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우연일까요? 같은 날 칼리닝그라드에서 모스크바로 날아가는 보잉 737을 살펴봅시다. 비행기 안의 기압이 갑자기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승객들은 그 금속 튜브 안에서 숨을 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처럼 푸틴의 군용기도 문자 그대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푸틴의 핵 억제력의 중추로 여겨지는 Tu-ICBM-3 전략 폭격기가 하늘에서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통제 불능 상태로 땅에 추락했습니다. 이바노보 지역에서는 더욱 무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공적인 정비를 마쳤다고 알려진 대형 AN-22 군용 화물기가 수리 후 시험 비행 중 공중에서 분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제국의 항공 함대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파괴되었을까요? 크렘린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영웅들조차 제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조용히 시작된 2023년 9월로 돌아가 봅시다. 연료가 떨어진 상태에서 고장난 항공기를 들판에 착륙시켜 67명을 구한 세르게이 벨로프 기장은 국가의 정비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130만 달러의 소송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자신의 구조자를 처벌하는 시스템은 정비가 3년이나 지연된 비행기를 불길에 휩싸인 채 하늘로 보내고 사람들을 화물기로만 갈 수 있는 완전한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더 이상 푸틴의 국가와 항공사를 신뢰하지 않았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이제 비행 대신 기차를 이용하는 19세기 여행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이제 푸틴의 선전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로부터도 자국의 비행기로부터도 그들은 기어다니는 로봇과 미사일의 빈 위협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든 비행이 인증되지 않은 가짜이거나 재활용된 부품으로 가득 찬 러시아 룰렛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의 비행 대신 15시간의 기차 여행이나 심지어 30시간의 버스 여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25년 7월 24일 러시아의 외땅 극동 지역인 틴다 근처 산악 지형에 추락한 안토노프 AN-24 항공기에서 목숨을 잃은 48명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 사고는 전 세계 앞에서 러시아가 처한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추락한 항공기는 앙가라 항공 소유의 약 50년 된 소련 시대의 프로펠러 비행기로 날아다니는 트랙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50년 된 소련 항공기가 2025년에도 여전히 승객을 태우고 있었을까요? 서방의 현대적인 에어버스와 보잉 항공기들이 지상에서 썩어가고 있는 동안 S7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러시아 항공사들은 국가의 광대한 지리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하고 오래된 유물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튠데서 악천후 속에서 두 번째 착륙 시도 중 산에 충돌한 비행기는 단순히 조종사의 실수나 기술적 결함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푸틴이 시작한 전쟁과 그 전쟁이 촉발한 기술적 쇠퇴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의 규모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이 붕괴를 숨길 수 없습니다. 크렘린은 시민의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 선전 기계를 가동했습니다. 푸틴의 교통부는 2025년 10월 7일의 항공사고가 39%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4일에 독립항공보고서는 정확히 반대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치명적인 사고율이 440% 증가한 것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그것이 경제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면적이 1700만 제곱킬로미터인 나라에서 항공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4년에 항공 화물량이 79%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베리아와 극동에 고립된 도시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빈 선반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병원은 응급 의료 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신선한 식품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치품이 되어버린 기본 식료품을 위해 며칠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코트카와 같은 극동 지역의 보고는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를 닮아 있습니다. 감자와 양파 같은 기본 식품은 몇 주째 지역 시장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제품이 진열대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이를 쉬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봉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부유한 다이아몬드와 금광으로 유명한 야쿠츠크 같은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위생이 전혀 없는 진흙탕에 임시로 세운 갑판대에서 고기와 기본 식품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민을 보호하고 구조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입니다. 구조센터의 3분의 1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항공기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찾는 임무를 맡은 팀조차도 무력합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크렘린에 대한 진정한 위험은 공중에서 엔진이 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1700만 제곱킬로미터의 광대한 지리에서 항공다리의 붕괴는 국가의 심장을 그 사지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류의 질식은 시베리아와 극동을 모스크바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 고립은 모스크바의 종말을 알리는 정치적 지진의 방아쇠입니다. 시베리아와 같은 지역들은 자체 지하 자원은 풍부하지만 중심의 착취 아래 살고 있으며 물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왜 우리가 모스크바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당신을 먹여 살릴 수 없고 교통을 제공할 수 없으며 화물기에서 당신을 죽음에 내버려 둔다면 권위의 정당성은 사라집니다. 푸틴의 항공기 해체는 분리주의 운동과 방대한 러시아 연방 내 지역 내전을 위한 길을 열고 있습니다. 위기의 경제적 파도는 정권의 중추인 엘리트와 과도제를 그 자체의 잔해 아래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올렉 데리파스카와 같은 억만장자들이 통제하는 지역 공항 운영자들은 비행 횟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막대한 수익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파산한 기업과 줄어드는 수익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푸틴의 전쟁 기계는 연료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전선에 자금을 지원할 돈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부과된 제재는 단순히 예비 부품 공급을 차단한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중단시키고 엔진 터빈 블레이드의 미세 균열 분석을 방해했으며 항공기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기계적 붕괴를 막을 수 없게 되자 크렘린은 시스템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지하려던 영웅들을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수년간 정비 일정이 지연된 항공기를 불길 속에 하늘로 보낸 메커니즘은 기능을 멈췄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패닉 조치는 기술적 파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서방에서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크렘린은 안전 문제로 금지되었던 우크라이나 설계의 안148 기종과 71명이 사망한 사고에 연루된 소련 시대의 일-96 항공기를 천구에서 꺼내 다시 운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행하는 관으로 알려진 이 낡은 항공기를 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 지원 예약 시스템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가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붕괴는 민간 항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군사 항공의 전설도 크렘린의 결정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푸틴은 전설적인 투폴레프 회사의 76살 최고 경영자를 갑자기 해임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략 폭격기의 주요 제조업체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명백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이 나라에서 민간 항공은 사치가 아니라 국가 통합의 초석인 주요 물류 기반입니다. 러시아는 11개의 다른 시간대를 가로지릅니다.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나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도로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경제, 행정, 군사 물류의 기능은 오직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 운송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추가 무너지면 러시아는 자체 광대한 지리 내에서 사실상 분열될 것입니다. 시베리아와 극동의 지역 중심지는 중심부와의 물류 단절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 문제가 아니라 푸틴의 수직적 관력 모델을 위협하는 지역 혼란과 분리주의의 잠재적 위험입니다. 주지사가 모스크바로 날아갈 수 없고 중요한 물자가 시베리아에 도달할 수 없는 연방은 종이 위에만 존재할 운명입니다. 이러한 체계적 붕괴는 하룻밤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반일 사건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두 가지 외과적 작전, 서로를 촉발하는 두 개의 다른 전선이 만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푸틴의 두 가지 근본적인 전략적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민간 항공 중추는 외부의 빠르고 날카로운 타격과 내부에서 퍼지는 느리고 치명적인 독에 의해 동시에 봉쇄되었습니다. 푸틴은 두 위협을 모두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잘못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외부로부터의 급속한 죽음입니다. 푸틴의 근본적인 실수는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경 내에 유지하고 비대칭적인 갈등의 성격을 통제하며 러시아 본토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이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거의 매일 수십 개의 공항이 동시에 폐쇄되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증명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노보시비르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도로나 철도로 이동하는 데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걸립니다. 겨울 조건에서는 이 시간이 사실상 늘어납니다. 따라서 국가의 일상적인 기능, 예산 흐름, 중요한 산업 투입, 건강 및 식량 공급, 지휘 및 통제, 심지어 주지사들의 중앙과의 연락도 비행기가 제 시간에 이륙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추가 무너지면 결과는 단순한 여행 지연이 아니라 중심과 주변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시베리아와 극동의 지역 중심지는 모스크바로부터 물류적으로 단절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품, 의약품, 고부가 가치 장비, 인력의 흐름이 중단됩니다. 이는 경제에서의 생산 중단, 공공행정 결정의 지연, 군사물류의 반응 시간 증가로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푸틴의 수직적 관력 모델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수직적 모델은 명령의 신속한 전달과 즉각적인 피드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모스크바로 비행할 수 없거나 부처가 현장에 팀을 파견할 수 없거나
중요한 물자가 시베리아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은 중앙 권력의 실제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 주도권이 증가하고 지역 위기가 중앙과 독립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며 분리주의적 수사가 번성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민간 항공의 붕괴는 러시아의 단순한 교통 위기가 아니라 연방 통합에 대한 구조적 위험입니다. 세 번째 물결은 민간 생활에서 기술적 비대칭의 반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값싼 대량 생산 드론을 사용하여 수천 달러의 비용으로 러시아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민간 항공 인프라를 단 한 대의 항공기도 격추하지 않고 마비시켰습니다. 푸틴의 방공 시스템은 크렘린과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 넓게 퍼져 있어서 민간 항공 통로와 물류센터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크렘린이 수도조차 보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제 분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주요 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면 모스크바의 교통 붕괴는 단순한 기후 재난이 아니라 러시아 국가 역량의 침식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푸틴 정권은 국가의 모든 자원, 훈련된 인력, 기술 역량을 전선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민간 인프라 파산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전략적 취약성을 초래했습니다. 기술 인력과 공항제설 작업 인력의 상당 부분이 전선으로 동원되면서 수도의 운영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은 후방의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물리적 파괴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 도시들만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부엌, 거리, 그리고 교통망에 들어왔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의 폐쇄는 크렘린의 안정성을 국민의 복종 계약과 맞바꾼 것입니다. 안정성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러시아의 민간 항공은 이제 식물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구 기술과 단절되고 중국의 저품질, 차가운, 비우호적인 제품에 의존하게 된 러시아는 현대 세계에서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겨울에 얼어붙는 중국 자동차는 단순한 자동차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가 새로운 동맹국에 의존함으로써 만들어진 전략적 함정입니다. 결국 자연의 가혹함과 우크라이나의 스마트 드론 전략이 만날 때 푸틴이 구축한 강력한 러시아의 이미지는 공항의 에어 매트리스 위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제국이 전선뿐만 아니라 물류적으로, 기술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체 중심에서부터 질식해가는 과정입니다. 모스크바의 혼란은 더 큰 붕괴, 임박한 반란 또는 사회적 폭발의 전조로 읽어야 합니다. 그날 밤 모스크바에서 스위치가 켜졌을 때 멈춘 것은 비행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의 무적 환상도 멈췄습니다. 눈과 강철의 홍수 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이 거대한 수도는 이제 내부에서 썩어가는 시스템의 상징입니다. 공항에서의 무력한 기다림은 사실 러시아의 미래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민간 항공은 사라지고 물류 보안은 파괴되었으며 대중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전쟁의 모든 파괴적인 힘이 이제 푸틴의 바로 뒷뜰에 있기 때문에 모스크바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혼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새로운 비디오와 심층 분석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PPR 글로벌과 함께하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